감독님과 배우분들 무대 위로 입장 부탁드립니다. 네, 끝 자리부터 네, 착석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오늘 와주신 기자님들께 감독님부터 차례로 인사 말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주환 감독입니다. 자리를 빛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이렇게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박서준입니다. 네, 안심부역의 안성기입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이 영화로 많은 분들과 만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도환입니다. 우선 많은 분들께서 찾아오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바로 이어서 기자님들 질문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기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우측 뒤편에 계신 기자님께 마이크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포츠월드 임기배 기자인데요. 영화 잘 봤고요. 감독님께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일단 장르가 장르인 만큼 영화 콘스탄틴이 언급이 안 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콘스탄틴을 연출하신 감독님과 만남을 갖기도 하셨는데 영화에 대해서 좀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엑소시즘 테마 소재 영화는 무겁게 마련했는데 좀 유머가 좀 되게 굉장히 좀 색다르게 다가왔는데요. 좀 어떻게 유머와 약간 엑소시즘을 잘 결합해서 하셨는지 연출 포인트 같은 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두 번째 질문부터 먼저 답변 드리면요. 그런 어떤 위트나 유머는 사실 캐릭터에서 나온 거였다고 생각하고요. 캐릭터는 사실 선배님과 박서준 배우께서 이렇게 본인의 캐릭터를 꽉 잡고 가면서 저는 그 두 분의 케미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펼치는 쪽으로 해서 만약에 영화 보시면서 조금 어떤 웃음 포인트가 있었다면 거기서 나온 것 같고요. 콘스탄틴 감독님은 불과 24시간 전에 이제 인사를 드리고 왔는데 그 로렌스 감독님은 생각보다 되게 목이 메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예산이나 어떤 회차 등이 생각보다 이렇게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본인이 생각하신 것보다 크지 않았는데 이런 퀄리티를 뽑아낸 거 등등 굉장히 좀 좋게 보시고 칭찬을 많이 해주셔서 제가 꼭 만약에 다음 영화 이 시리즈를 찍을 수 있으면 꼭 한국으로 초청드리고 싶다고 말씀드리고 왔습니다. 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좌측 뒤편에 계신 기자님께 마이크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톱스타뉴스의 이은혜 기자입니다. 저는 우도환 배우하고 안성기 배우님 두 분께 질문 드릴게요. 먼저 안성기 배우님께 카톨릭 사제 중에 카톨릭에서 온 구마 사제라는 특별한 역할을 이제 연기하셨는데요. 그 캐릭터 연기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치셨는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우도환 배우님께서는 첫 주연 영화인데요. 그거에 대한 부담감은 없었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그 특별하게 뭐 한 거는 없는 것 같아요. 뭐 라틴어 배우고 보통 제가 성당 뭐 신자로서 가톨릭 신자로서 워낙에 몸에 많이 익혀 있어가지고 오히려 쉽게 이렇게 접근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캐릭터는 조금 뭐라 그럴까 긴장감이 있고 이러한 영화지만은 좀 재미도 좀 있으면 쉬었다가 가고 하면 이렇게 좋지 않을까 해가지고 조금 이렇게 재밌는 그런 감정들도 좀 넣는데, 오늘 같이 이렇게 보니까 또 그 쉬어가는 부분을 상당히 또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좀 다행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우선 부담감이 없었다고 하면 거짓말이고요. 되게 두려운 지점도 많았고 더 책임감이라는 것도 더 막중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도 저희 감독님과 이제 선배님들을 정말 많이 의지하고 촬영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기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예, 우측 뒤편에 계신 기자님께 마이크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마이데일리 신수원 기자라고 합니다. 네, 감독님께 두 가지 질문 드리겠는데요. 맨 마지막에 이제 사제로 돌아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후속에 대한 계획을 듣고 싶고요. 그리고 그 아역 배우 정지훈 군이 나오는데 그 정신적이나 좀 육체적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 질문 먼저 답변 드리면요. 저희가 일단 무술 감독님과의 협조 아래 굉장히 안전한 상황에서 촬영을 이뤘고요. 심리 치료사가 계속 이제 영화 지나고 나서도 붙어서 직접적으로 케어를 했습니다. 그리고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정지훈 배우는 누구보다 열심히 하고 제가 그 친구 보면서 되게 많이 배웠어요. 왜냐면 어떤 어른 배우보다도 더 아이디어를 많이 가져오고 본인이 구현하고 싶은 거를 이룰 때까지 포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 보면서 내가 더 열심히 해야겠다 한 마음을 계속 먹었고요. 처음으로 질문 주신 이제 후속편 같은 경우는 저희는 이제 하고 싶은데 그거는 영화가 충분히 사랑을 받으면 최우식 배우와 또 여기 계신 박서준 배우님, 안성기 선배님 그리고 우도환 배우님과 함께 이 세계관 안에서 계속 이야기를 만들어 나갈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쪽에 계신 기자님께 마이크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여성동화 김지영 기자인데요. 전 박서준 씨한테 여쭤볼게요. 다 세 분 다 의상을 똑같이 블랙 슈트를 입고 나오셔가지고 오늘 일부러 이렇게 맞춰 입고 나오신 것 같은데요. 먼저 박서준 씨 그 캐릭터가 굉장히 강렬한데 그 캐릭터를 맡게 된 어떤 동기라든지 이런 거 얘기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그 극 중에서 그 굉장히 짱짱한 몸을 만드느라 엄청 힘드셨을 것 같은데 그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일단 캐릭터를 맡게 된 동기 말씀하신 거죠? 네, 잘 안 들려가지고 죄송합니다. 일단 청년 경찰을 통해서 감독님과 연을 맺고 나서 계속해서 다음 작품이 있으면 뭐가 좋을까 내지는 저의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하는 것들을 얘기를 많이 나눴던 것 같아요. 이제 좀 각별한 사이가 되다 보니 좀 쉽게 얘기할 수 있었던 부분도 있었고, 근데 사자 같은 영화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뭐 한 살 한 살 나이에 먹기 전에 액션을 소화할 수 있고 뭔가 항상 좀 외화를 보면 히어로물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나도 저런 영화를 찍어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감독님께서 그럴 때 사자라는 시나리오를 주셨고 보고 나서는 너무 재밌을 것 같기도 했고 또 새로운 도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선택을 하게 됐고요. 몸을 만드는 거는 사실 전작이 끝나고 나서 기간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 시간이었는데 다행히 예전에 드라마에서도 격투기 선수 역할을 소화한 적이 있어서 그때의 몸을 좀 제 자신이 기억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때도 훈련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거의 뭐 하루에 8시간 이상씩 했었는데 그래서 비교적 이번에는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좀 빠르게 올릴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물론 아쉬움이 없을 수는 없지만 단시간에 그래도 최대의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계속 노력했던 것 같고 그 격투기 장면이 끝나고 나서도 영화가 끝날 때까지 운동은 계속 꾸준히 했고요. 그래서 저는 최선을 다한 것 같습니다. 예.
조금만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요번에 그 콘스탄틴 감독님 뵙고 그때 이제 감독님의 이제 비서분들이 같이 영화를 보셨는데 그 여 비서분께서 박서준 배우를 보고 동양의 라이언 고슬링 같다라고 막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캐릭터 카리스마 너무 넘치고 몸도 멋있다고. 그게 인상적이어서 한마디 더 하고 싶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제가 한 말 아닙니다. 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왼편 뒤편에 계신 기자님께 마이크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저 뉴데일리 조광영 기자 영화 잘 봤습니다. 영화를 보면서 액션도 액션이지만 그 CG 효과가 좀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뭐 손에서 어떤 불이 나온다든가 여러 가지 뭐 촬영 가운데 뭐 그런 CG를 활용한 장면이 돋보였는데 연기하실 때 사실 이게 어렵잖아요. 상상을 해야 되고 가정을 해야 되고 연기를 해야 되니까 그런 점에서 좀 어려운 점 없으셨는지 또 감독님께서는 또 그런 CG를 또 영화에 담아낼 때 어떤 점을 좀 고심하셨는지 그런 좀 듣고 싶습니다. 네, 그럼 예, 배우분들 먼저 답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CG 특히 이제 가장 메인인 뒤에서 뒷부분에 손에서 불이 나온 장면은 처음에는 되게 상상하기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감독님께서도 말씀하시겠지만 불을 만들 수는 있지만 불에 반사되는 빛들은 만들기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 하얀 LED가 나오는 조명을 손에 좀 이렇게 설치를 해서 계속 촬영을 하니까 아무래도 손에 뭔가가 붙어 있으니까 비교적 덜 어려웠던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예측할 수 없었던 건 불의 어떤 높이라든지 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었는데 그런 것들을 맥커트 찍으면서 모니터링하면서 계속 감독님과 얘기를 나누면서 최선의 조절을 하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LED 라이트를 되게 작게 만들어서 손에 붙이는 과정이 사실 한국에 없었어서 저희가 그거를 이제 개발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렸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꽤 재밌는 그림이 만들어진 것 같고요. 그 자세히 보시면 아실 수 있는데 그냥 이렇게 디지털 파이어를 입힌 게 아니라 저희가 아날로그적인 방식으로 불을 한번 찍었어요. 그래서 그 불 모양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나오는지 관찰을 한 다음에 거기에 맞게 CG를 하거나 아니면 아날로그 불이 잘 나온 경우에는 저희가 그걸 칼라를 터닝을 해서 곧바로 이제 얹은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게 그냥 단순 CG라기보다는 좀 더 디테일이 있는 그림이 완성된 것 같고요. 물론 덱스터에서 그 가져온 노하우들이 굉장히 큰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지신의 비주얼도 CG로 완성된 부분들이 많은데 연기하시면서 어떠셨는지 우도환 씨께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마지막 액션 부분에서 이제 특수 분장과 CG의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요. 솔직히 저 같은 경우에는 CG 연기를 하면서 좀 어려웠던 점은 보이지 않는 불주먹과 저기 불주먹이구나 하고 싸워야 된다는 점, 그 점들이 저희가 정도를 좀 정해야 됐기 때문에 불이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높고 얼마나 큰지를 약간 그런 점이 조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측 뒤편에 계신 기자님께 마이크 전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스엔 김보라 기자입니다. 저는 감독님과 우도환 배우에게 질문하겠는데요. 마지막에 좀 박서준 배우와 우도환 배우가 마지막에 싸우는 시퀀스가 좀 하이라이트였던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우도환 씨 몸에 그 뱀 피부를 연상케 하는 그런 분장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좀 징그럽기도 했는데 이게 물론 CG의 도움을 받긴 했겠지만 분장하시는데 얼마나 걸렸는지 궁금하고 어떤 아이디어를 얻어서 그런 그 디자인을 해냈는지 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도환 씨 먼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한 7시간 정도 특수 분장을 했고요. 저희가 그 모습에서 CG가 들어간 부분은 이제 눈과 입 안과 이제 액션을 하다가 벗겨진 부분들 그런 지점들을 보완을 했습니다. 네, 그 뱀의 표피 또 어떻게 보면 비닐 같은 좀 파충류 느낌이 나는 그런 것들은 감독님께서 말씀을 해주시죠. 그 뭐냐
예. 일단 그 도한 씨가 말한 거 추가로 뭐가 있었냐면요. 이렇게 주먹을 한 대 맞을 때마다 이렇게 살이 타들어가는 거를 저희가 CG를 했는데 사실 정확하게 보면요. 그러니까 주먹을 한 대 맞고 나서 그 맞은 부위를 저희가 이렇게 직접 긁어내고 태워서 그러니까 주먹 한 대 맞을 때마다 거의 30분에서 40분 정도 멈추고 나서 그 맞은 부위에 대한 효과를 표현을 하고 그 위에 CG를 얹었어요. 그래서 사실 되게 쉽지 않은 촬영이었고 왜 이걸 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지만 네 그렇게 오도환 씨가 많이 인내해 주셔서 가능했고요. 검은 주교 자체가 이제 어떤 뱀을 모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에 계속 그 피부 표피처럼 나오던 것들이 결국 이 사람의 몸을 뒤덮을 거라는 생각 아래서 좀 디테일하게 이제 사람의 근육에 맞게 움직일 수 있도록 척추랑 뭐 이렇게 뭐 광배나 뭐 이렇게 뭐 기립근 같은 것들을 다 맞춰가지고 디자인을 좀 디테일하게 했습니다. 좀 징그러워서 죄송합니다. 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뒤편에 계신 기자님께 마이크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예, 저 서울신문의 김기준 기자라고 하고요. 기존의 그 가톨릭 사제와 악령과의 싸움은 뭐 외화나 아니면 우리나라에서도 좀 몇 번 다뤘던 주제라서 영화 보기 전부터 약간 편견이랄까 이런 거를 좀 가지고 영화를 보게 마련일 것 같거든요. 근데 뭐 이런 정해진 틀 안에서 좀 벗어나시기 위해서 감독님께서 뭐 어떤 노력을 좀 하셨는지 뭐 예를 들어서 부자 간의 그런 한국적인 정서 그리고 뭐 이종격 투기 선수가 주인공이다 뭐 이런 것들 이런 장치 같은 거를 좀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좀 신경 쓰신 부분 그러니까 기존의 영화를 벗어나기 위해서 좀 신경 쓴 부분을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화를 처음에 쓸 때 사실 그 어떤 기존에서 어떻게 벗어나고자 하는 것보다는요 그냥 선과 악의 구조를 먼저 생각을 했고 영화에 나오는 어떤 부마자들의 표현 같은 것도 이렇게 영화에서 가진 영감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되게 오래된 그림이라든지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가져와서 저희 방식으로 표현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아까 그런 어떤 이런 특수 장르에서 나오는 관습 같은 것들이 있는데 저는 그거보다는 사실 이게 어떤 한 사람이 영웅이 된다, 어떤 힘을 갖게 되고 운명을 맡게 되고 그거를 뛰어넘어서 사람을 구한다는 어떤 그런 드라마적인 아크에 좀 더 초점을 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예, 여기 앞쪽에 계신 기자님께 마이크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코리아 중앙 데일리 이재린 기자입니다. 저는 우선 안성기 배우님과 이제 박서준 배우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이제 아까 그 감독님께서 말씀해 주시길 이제 두 분 간의 케미가 이제 캐릭터 안에서 많이 나왔다 해서 그러면 그런 그 두 분 간 관계에서 그런 케미나 유머가 제일 많이 돋보였는데 그럼 어디까지가 뭐 대본에 있었고 어디까지가 그 두 분만의 그런 이제 뭐 애드리브나 그런 그분이 뭐 배우분들이 이제 가져왔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감독님께도 내용적인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그 끝에 이제 이건 그냥 제가 궁금한 건데 그 끝에 이제 우도환님 그 뱀의 악마가 이제 시신으로 이제 끌려가잖아요. 근데 그 뒤로 이제 저는 더 뭔가 그 배우 뭐 이제 용호가 더 뭐 처치를 하던가 뭔가 할 줄 알았는데 그 뒤로 바로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또 뭐 세계관의 연결을 위해서 그렇게 뭐 의도하신 건지 아니면 그냥 그렇게 그냥 악마는 사라진 건지 그냥 저의 개인적인 궁금함입니다. 감독님 먼저 답변하실까요? 그 우물이 사실 왜 어디를 가나 어떤 미신과 어떤 공포의 어떤 그런 채널이 되더라고요. 근데 지신의 시신은 수거해 간 거고요. 그래서 다음 영화로 이어질 수 있게 다 장치를 해놓은 거고요. 만약에 운이 좋아서 저희가 사제를 만들 수 있으면 사제에서도 우문이 등장합니다. 예, 다 연결돼 있는 건데 지금 다 말씀드리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인터뷰에서 뵐 수 있으면 인터뷰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 스포를 해주셨네요. 네. 일단은 그런 유머적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청년 경찰을 이미 이제 한번 감독님과 함께 해봤기 때문에 감독님만의 유머 코드가 있어요. 근데 저도 그 유머 코드를 굉장히 사랑하는 편이고, 근데 아무래도 그때랑은 또 역할이 너무나도 다른 성격을 갖고 있는 역할이기 때문에 뭐 사실 뭐 제가 웃겨야 된다라는 느낌 전혀 없었고요. 그러니까 선배님과 호흡하면서 우리는 진지하지만 이게 하나의 웃음 코드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했었는데 저도 영화 보면서 중간중간에 그런 장면에서 웃으시는 걸 보고 열심히 했다라고 생각했고요. 이런 딱 사자라는 제목을 보거나 어떤 장르만 봤을 때는 뭔가 되게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진지할 수 있지만 요즘 또 영화는 다양한 것들이 함께 해야만이 또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호흡들이 저는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시나리오대로 찍은지 안 찍었는지는 잘 모르겠네. 지금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처음엔 그렇게 찍었겠는데 아무래도 우리 김지환 감독이 그런 유머 코드가 많은 것 같아요.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몇 번 이렇게 제가 달려 들어가지고 이렇게 한 것도 슬슬 넘어가니까 요건 이제 우리 같이 잘 호흡을 맞춰서 하면 되겠다. 오버하지 않는 상태에서 유머를 가지면 되겠다 했는데 그 부분에서는 좀 이렇게 성공을 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조금 더 말씀드리면 사실 그 선배님이 주신 좋은 애드립이 되게 많았고요. 특히 그 극 중에서 이거 스포인가 뭐 어쨌거나 그 호석에 이렇게 굉장히 많이 구타를 당하시고 그거 하시는 건 선배님이 현장에서 하신 거였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긴장된 분위기에서 이렇게 애드립으로 이렇게 위트를 발휘하시면 거 보면서 아 이거 되게 재밌을 수도 있겠다 했는데 다 선배님 덕에 재밌는 영화 나온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 뒤편에 계신 기자님께 먼저 전달드리고 우측 기자님께 다음 순서로 마이크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이선필 기자입니다. 감독님과 우도환 배우께 하나씩 질문드리겠는데요. 일단 감독님께는 영화 제목이 여러 가지 의미를 떠올릴 수 있게 해요. 사자라는 제목, 그리고 그 평소 감독님의 그 믿음과 종교에 대한 가치관이 반영된 것인지 궁금하고요. 우도환 배우한테는 그 영화에선 빌런인데 가장 강한 빌런인데 이 친구는 왜 영혼을 팔았을까? 뭐 그런 전사 같은 거를 좀 설정한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영화의 사자는 좀 중의적인 어떤 게 있고요. 그 지금 이제 홍보적으로 나가 있는 거 플러스 이제 영화를 보시면 엽서가 나오고 거기에 어떤 성 제롬이라는 성인과 사자가 있는 엽서가 2번 나옵니다. 이게 맨 마지막에 최신부한테 가는 엽서이기도 한데 그게 사실 이제 성 제롬이라는 성인이 사자의 발에 박힌 가시를 빼주고 그 사자가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성 제롬의 동굴 앞에 앉아서 마귀에 들린 사람들과 온갖 맹수들을 이제 물리쳤다는 그런 성경에 나온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거기서 나오는 사자가 여기 제 옆에 있는 박서준 사자인 거죠. 네. 그리고 검은 주교의 이야기는 사실 굉장히 많은 어떤 백스토리가 있습니다. 되게 많은 과정을 거쳐서 그런 검은 주교가 되는 건데 이것도 이선필 기자님과 인터뷰를 할 때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 40분 걸려서요.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악은 사람의 가장 약한 부분을 파고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신이 가장 약했을 때, 또 저희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호석이가 정말 약해져 있을 때 악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이제 지신이란 캐릭터가 정말 힘들고 지쳐 있을 때 그때 선이 아닌 악이 와서 속삭임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의 모든 걸 바쳐서 숭배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문화일보 김인구 기자인데요. 영화 재밌게 잘 봤고요. 그 김주환 감독한테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영화를 보니까 그 김주환 감독이 이제 청년 경찰 하셨던 작품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작품을 보니까 느껴지는 게 여성 캐릭터가 좀 안 보여요. 그래서 사실 그
청년교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버디무비였다고 하고, 근데 거기서 이제 묘사되는 여성 캐릭터는 약간은 조금 남자들한테 구조를 받는 캐릭터에 많이 좀 국한됐었잖아요. 사자에서는 여성 캐릭터가 특별히 보이진 않는데, 그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좀 최근에 어떤 전 세계적인 추세를 보면 그 할리우드에서도 그렇고 뭐 여성 캐릭터들이라든가 뭐 성평등 내지는 성 역할의 어떤 뭐 전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좀 추세가 돼서 오히려 그런 작품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오히려 이제 김주환 감독은 오히려 정통 남성 히어로를 내세우는 영화로 갔단 말이에요. 여성 캐릭터에 대한 김주환 감독의 좀 갖고 있는 생각이 어떤 건지, 앞으로 또는 그런 작품들에 대해서 한 번쯤 해볼 생각은 있는 건지, 그런 말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일단 저도 이제 여성 캐릭터, 좋은 여성 캐릭터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 공부를 하고 있고요. 결혼을 하고 딸을 낳고 계속 어떤 여성 캐릭터를 만들어야 될까 고민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남성 캐릭터를 그냥 여성 배우한테 맡기는 거는 저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계속 내공을 쌓고 있고요. 영화에서 이제 데레사라는 수녀가 나오는데 저는 가능하면 그 친구랑 어떤 이야기를 펼쳐보고 싶어요. 그래서 그 배우랑도 계속 얘기를 나누고 있고요. 다행히 이번에 하면서 서로 좀 많은 것을 배우고 있어서 앞으로도 조금 얘기를 하면서 이 영화 세계관 안에서 혹은 단독으로 어떤 이야기를 펼쳐보고 싶은 게 제가 이제 계속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자님. 네. 네,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질문 있는 기자님 계신가요? 네, 좌측 뒤편에 계신 기자님께 마이크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포츠동화 이혜리 기자입니다. 저는 감독님께 두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먼저 이제 그동안 나왔던 질문의 좀 연장일 것 같은데, 지금 그 결과물을 저희가 받고 또 앞으로 어떻게 세계관을 펼쳐갈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 세계관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 그 모티브가 혹시 있는지, 아니면 그 아이디어가 출발한 그 시점이 좀 있는지, 계기가 있는지 그거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그 콘스탄틴 감독님 이야기를 몇 차례 하셨는데, 오늘 아침에 이제 또 주신 자료를 보면 그 롯데 뭐 이렇게 제안으로 만나게 됐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어떤 계기와 기회로 좀 만나셔가지고 그런 자리가 좀 이루어졌는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두 번째 답변이 조금 더 쉬우니까 그거 먼저 말씀을 드리면, 그 제 또래 감독들은 사실 콘스탄틴이라는 영화를 되게 약간 매니아처럼 보고 자랐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 준비할 때도 그런 어떤 콘스탄틴을 보면 데탕트라고 해서 성과학의 어떤 평행성을 이루는 그런 세계관이 존재하거든요. 근데 저도 그러면 이 영화를 준비하면서 단순히 악령에 깃든 어떤 부마자를 해서 악령을 쫓아내는 게 아니라 육체화된 어떤 악을 섬기는 신부의 반대편에 있는 사제, 검은 사제들을 만들자라는 지점들이 있었는데, 이런 얘기를 아마 수없이 롯데 투자팀이나 사람들한테 떠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와중에 이제 제가 알기로는 해외 팀에서 이제 그 미국 쪽에 아시는 분이 있어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만나뵐 수 있으면 뭐 팬으로서 아니면 이제 계속 연출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너무 큰 영광이었기 때문에 꼭 만약에 성사되면 언제든지 달려가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운 좋게 완성본을 내놓고 나서 그 연락이 닿은 거죠. 그래서 가서 뵙고 이제 좀 칭찬도 듣고 그러고 왔습니다. 그리고 사자 세계관이 시작된 어떤 계기나 동기가 있었는지. 네네. 일단 유니버스라는 거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몇몇 영웅들과 그리고 적대자의 세상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영화로서는 검은 주교라는 어떤 악을 숭배하는 집단이 나왔는데, 그 외에도 피해 수녀단이라는 어떤 집단이 있고요. 그리고 귀신을 부리는 승려들이 있습니다. 이 세 개가 이 어떤 홀리 유니버스라고 해야 될까요? 저희가 추구하는 그 사자 유니버스 안에 있는 악의 집단들이고요. 그에 상응하는 영웅들이 만약에 이 영화 잘 되면 한 면씩 계속 나오게 될 거고, 어느 와중에 공동의 미션이 주어지면서 뭉쳐서 한번 큰 싸움을 치르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저희 큰 계획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기자 간담회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 말씀은 이번에는 우도환 씨부터 차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와주셔서 감사하고 질문도 많이 해주시고 관심도 많이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영화 사제가 잘 돼서 다음에 또 저희 같은 또 유니버스로 또 세계관으로 만나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까 여기 전관에서 그 무대 인사할 때 드린 말씀이 있는데 얼마 전에 그 길거리에서 뭐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인데 중학교 1학년이래요. 근데 사회자가 저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김상중 씨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근래에 충격받은 걸로 아주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진짜 저 더욱 더 영화 열심히 해가지고 영화 배우라는 거를 더 알려야 되겠다. 그래서 그 시작이 출발점이 이 사자일 것 같습니다. 많은 관객과 만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 이렇게 많은 질문과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뭐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촬영 기간을 가졌는데 절대 뭐 고생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 발전할 수 있는 시간이었고 노력하는 시간이었는데요. 이 결과물이 관객들에게 어떻게 다가갈지 모르겠어요. 너무 즐겁게 촬영했지만 그래서 부디 즐겁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보면 볼수록 생각을 많이 할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벼운 마음으로 오셔서 봐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잘 돼서 좋은 기회들이 많이 생기는 오늘 저는 시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시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사실 새로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했는데요. 하면서 많이 배우고 또 부족함도 많이 느꼈습니다. 근데 박서준 배우가 얘기한 것처럼 이게 정말 시작이 돼서 저희가 매년마다 이 시리즈로 나와서 관객분들을 찾아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어서 포토타임을 진행할 텐데요. 무대 정리하는 동안 감독님과 배우분들께서는 잠시 무대 바깥으로 이동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중앙 보겠습니다. 네, 우측 카메라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 다시 모시고요. 안성기 씨 모시고 단독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선배님 중앙에 서셔서 왼쪽 카메라 먼저 보겠습니다. 왼쪽의 시선 먼저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배님 잠시 후에 다시 모시고요. 이어서 우도환 씨 단독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중앙에 서서 왼쪽 카메라 먼저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중앙 보겠습니다. 네, 오른쪽 보겠습니다. 우도환 씨 잠시 기다려 주시고요. 배우분들 모두 모시고 단체 컷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으로 중앙 보겠습니다. 조금 더 밀착해서 조금 더 붙어서 서실게요. 네. 네, 가운데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오른쪽 보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감독님 모시고 단체 컷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다 같이 왼쪽 보시면서 마지막은 파이팅 포즈로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중앙 보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오른쪽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포토타임을 마치고요. 오늘 참석해주신 기자님들께 인사하시고 퇴장하겠습니다. 네, 퇴장 부탁드립니다. 오늘 늦게까지 참석해주신